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갈 6학년을 위한 국어 공부 실전, 오늘은 6-1입니다. 왜 6-1이냐면 우리가 실전 6에서 소설과 관련해서 연습 문제를 풀었잖아요. 꿈틀 49쪽부터 63쪽까지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채점을 했을 텐데, 문제가 쉬운 것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가는 학생들에겐 이 국어 문제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꿈틀 49쪽부터 63쪽까지 소설 문제를 푸는데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를 일단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먼저 49쪽의 1번 문제. 1번 문제는 바로 모든 그 국어 시험에서, 내신 시험에서 대부분 이 첫 번째 1번 같은 문제를 많이 내요. 즉 글의 종류의 특성을 알고 있는지, 이와 같은 글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와 같은 글의 종류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소설을 읽고 있죠. 그래서 소설의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또한 소설뿐만이 아니라 시나 수필의 키워드도 기억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기가 쉽겠죠. 이와 같은 글은 소설이니까 소설의 키워드는 있음직한 일, 상상, 꾸며 쓴 이야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있음직한 일, 상상, 꾸며 쓴 이야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1, 2, 3, 4, 5번 보기를 볼 때 낯설고 다른 것을 골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러면 글을 읽을 때 리듬감이 느껴지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운율이죠. 그래서 그건 시의 키워드였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49쪽의 1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시와 소설의 차이를 문제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51쪽에 6번 문제, 거기에 보면 근본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그 국어 시험을 잘 보는 방법,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걸 영상에 올렸는데요. 국어 시험에서 문제에 근본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궁극적, 근본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주제와 연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6번 같은 문제는 학생들이 5번을 굉장히 많이 골랐어요. 위층에 끊이지 않는 소음. 그런데 이게 만약에 표면적 이유라고 한다면 5번이 맞아요. 그런데 근본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그 추상적이고 그 포괄적인 의미의 주제로서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 같은 것도 문제에서 근본적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잘 푸셨으면 굉장히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3쪽으로 가보면 53쪽의 1번 역시 아까 앞에서 봤던 문제하고 비슷한 패턴이에요. 이와 같은 글 하면 당연히 소설이죠. 그럼 소설을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소설 이론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1번에 보기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읽는 건 논설문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또는 설명문이나 논설문 읽을 때 2번은 이거 역시 논설문. 그럼 3번은 여러분 이제 눈에 들어오나요? 리듬감을 형성하는 요소. 다른 말로 하면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죠. 이건 당연히 시를 읽을 때. 4번은 사건 전개에 따른 등장인물의 심리를 파악하입니다.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 눈에 아직은 안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 수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전 7번째 시간에서는 수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수필의 키워드는 경험, 생각, 느낌,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 소설, 수필, 극의 키워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55쪽에 6번을 가면 시점이 나오죠. 시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도 여러분이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보면서 이게 무슨 시점을 말하는지 바로바로 탁탁 나오면 돼요. 자, 그래서 6번에 이 글의 시점, 나비를 잡는 아버지, 이 소설의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인데, 그럼 다른 보기를 가지고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번, 독자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럼 요거는 1인칭 관찰자이거나 3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2번 역시 주인공의 심리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1인칭 주인공이 아니라 1인칭 관찰자 시점이겠네요. 3번, 주인공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건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4번, 서술자인 나가 관찰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요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 가면 이 글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요거 역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두 글자로 하면 주제입니다. 주제. 앞에서 왜 근본적, 궁극적 하면 그것도 주제라고 했죠. 자, 국어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주제를 말할 때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궁극적, 근본적.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답을 두 개를 골라야 되죠. 마름과 소장농의 갈등 2번과 자식에 대한 사랑. 근데 친구들이 1번도 생각보다 많이 골랐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은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게 바로 2번과 3번, 특히 3번이죠.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1쪽에 1번을 가면 또 글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토끼전이니까 고전소설이죠. 그래서 고전소설의 특징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고전소설의 특징을 우리가 47쪽에서 쭉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럼 답은 4번이죠. 자, 1번 서술자가 작품 밖에 존재한다. 요거는 3인칭 시점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요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동물이 의인화되어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죠. 사람처럼. 비현실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내용이 전개되고요. 그 다음 5번 동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간 사회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게 풍자적 그리고 우화적이라는 말이 옆에 작품 들여다보기의 성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소설 파트 부분을 하나가 더 있네요. 자, 63쪽으로 가면 63쪽에 6번 역시 고전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과 5번인데 거기에 보면 보기 2번에 인물의 성격이 분명하게 변화하는 건 무슨 인물일까요? 바로 입체적 인물이죠. 반대는 평면적 인물. 자, 그 다음 옛 이야기인 설화를 바탕으로 현대에 창작되었다. 이건 바로 구토설화라고 하는데 귀토설화, 구토설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현대에 창작되었다라고 하는 건 틀리죠. 고전소설은 1894년 갑오개혁 이전까지 쓰여진 소설이고요. 그리고 2번은 인물의 성격이 분명하게 변화하는 건 고전소설에서는 이런 입체적 인물보다는 평면적이고 전형적 인물이 많이 등장하니까 2번도 아니고요. 그 다음 4번은 현재에서 과거로 오가는 역순행적 구성은 아니죠. 고전소설은 대부분 순행적 구성, 평면적 구성과 그 다음엔 일대기적 구성이 주를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1번과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사실 지금은 맞고 틀리고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국어 용어와 물어보는 스타일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문제집에 비 내렸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수필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녕.